자, 이 시간에는 427페이지 급여자료 입력부터 가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작업이 일단 잘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급여를 입력해야 될 텐데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급여자료 입력은 상용 근로자의 각 월별 급여자료 및 상여금 입력 메뉴로, 그러니까 급여나 상여금을 입력하는 메뉴다 이 말이죠. 이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급여대장이라는 건 매월 이 급여를 지급했다는 그 명세가 급여대장이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세무서에 이건 제출을 해야 돼요.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거 제출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거 납부해야 되니까 그 다음 달 10일 날까지. 그리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것은 연말정산 자료인데 우리가 급여 입력한 것이 연간 소득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제 우리가 곧 만나보게 될 텐데 여기에 급여 자료가 넘어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단 급여 입력 전에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등록해야 될 수당, 또 우리 회사가 등록해야 될 공제사항, 이거를 먼저 급여 입력 전에 입력을 할 거다. 자, 급여 입력을 할 때 지급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일자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귀속월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나 상여금이 동일할 때 복사를 이용하여 손쉽게 작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급일자가 매월 25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달 거는 그냥 복사해가지고 가면 지급일자가 똑같은 1월 달이 25일이었다. 그러면 2월 달도 25일, 3월 달도 25일로 계속 복사, 급여 내용 복사 가능해요. 또한 입력 실수 등으로 지급일자, 지급 구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급일자 키를 이용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설정하여 등록하면 된다. 네, 지급일자가 틀렸어요. 그러면 지급일자 눌러서 그거 지우고 다시 제대로 된 지급일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계산이라는 기능이 급여자료 입력에 있는데요. 과세, 비과세 금액이 변경되거나 사원의 부양가족을 변경했거나 이런 등으로 입력된 정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눌러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1월 달에 급여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1월 달에는 그 배우자가 없었는데 2월 달에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2월 달부터는 배우자 인적공제까지 감안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건 뭐예요? 사원의 부양가족이 변경되었다 이거. 그러면은 1월 달 거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1월 달 걸 복사한 다음에 재계산 한번 눌러야 그 사원, 아까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부양가족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으면 그 재계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급여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뭐가 달라질까요? 소득세가 달라지겠죠. 마감이라는 기능은 당월 지급분에 대한 급여자료 입력을 완료했다는 의미이며 마감 시에는 수정, 재계산, 삭제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마감 후 다시 마감키를 클릭해서 마감을 취소시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모음에 보면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연말정산이라는 건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세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단추이고요. 중도 퇴사자 정산, 아까 보니까 우리 사원 중에 8월 달에 퇴사하는 사람 한 사람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걸 써볼 거예요. 중도 퇴사자 정산. 그래서 중도 퇴사 시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을 입력한 다음에 해당 퇴사월의 급여자료 입력 시에는 기능 모음의 중도 퇴사자 정산 키를 클릭해서 자료를 입력한 후에 확인 키를 클릭하면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 연말 정산이 미리 된다 이 말이에요. 네. 8월 달에 퇴사했으면 8월 달에
연말정산 대신에 미리 해주는 거예요. 연말정산을 미리 해서 그 명세서를 퇴직자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퇴직자는 그 명세서를 어디다 갖다 줄까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 급여 담당자에게 내가 전 직장에서 이렇게 중도 퇴사자 정산을 했다라는 것을 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새로 옮긴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가 입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에서 있었던 소득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받은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다시 한번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다시 돌려받게 되고 더 내야 될 세금이 발생했으면 더 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도에 입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2015년도에 입사했는데 맨 마지막 사람인가요? 2019년 6월 달에 입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자료에 보면은 그 사람이 5월 달까지 근무했던 회사에서 받아온 이 중도 퇴사자 정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할 때 입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때 또 경험을 하게 된다. 자, 급여 자료 입력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당 등록, 이게 이제 중요한데, 수당과 공제 등록, 뭐 두 가지 중에서도 이 수당 등록이 더, 공제 등록은 가끔 한 개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수당 등록이 이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수당을 등록할 때 그 수당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과세 구분을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과세 수당이면 과세, 비과세 수당이면 비과세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또 뒤로 한번 123페이지였나 어디로 뒤로 가봤죠? 거기 비과세 근로소득이 쫙 있었잖아요. 일직비, 숙직비부터 식대, 차량 운전 보조금, 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비과세 수당 항목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의 유형. 그래서 비과세를 선택하면 그 비과세가 뭐 육아수당에 대한 비과세인지 뭐 식사와 관련된 비과세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소득 비과세 유형. 그거는 이제 우리 입력할 때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정액 여부라는 선택이 있어요. 월정액이라는 건 뭐냐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정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운전 보조금, 차량운전 보조금, 아니면 뭐 식대 보조금을 10만 원씩 매달 일정하게 주는 거, 그 월정액이에요. 매달 똑같은 금액을 준다. 그런데 월정액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 같은 거. 연장근로수당은 1월 달에는 연장근로를 만약에 10시간 했다. 그러면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줄 것이고 2월에는 20시간을 했다. 그러면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주겠죠. 그러니까 월정액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월정액 여부. 과세 구분이 비과세인 경우 월정액 계산 시 포함 여부를 선택한다. 비과세되는 수당 중 실비 변상이 아닌 수당은 월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비 변상이 아닌 수당. 그러면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주는 것이 아닌 수당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실비 뭐 때문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월정액이 아니다. 그래서 실비 변상이 아닌 것이 보통 식대 보조금이라든가 매월 지급하는 차량운전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차량운전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이 월정액인 겁니다. 비고에 보면은요 연장근로수당의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의 판단 시 이 월정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예. 연장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 월정액 210만 원 이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월정액 21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 금액 2,500만 원 이하이면서 그다음에 급여, 상여, 추가 급여, 추가 상여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공제 등록에서는 공제소득 유형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종류의 기부금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 선택해 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요 나머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뭐 지금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되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I can에 비과세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수당 등록 시 비과세. 자, 비과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또는 야간 근로 수당은 비과세다. 이때 비과세 유형은 연장 근로라는 비과세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이 아니고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줍니다.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연 240만 원까지만. 그리고 생산직에 근로하면서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총 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대 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죠. 그런데 비과세 유형은 식대라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10만 원 이하만,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식사 제공을 받지 않아야 돼요. 식사 제공을 받으면서 10만 원을 또 받게 되면 그건 과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인데 이것도 자 비과세 유형은 그대로 자가운전 선택하면 되고,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조건이 있죠.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돼요. 본인 소유 차량으로서 그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만 원도 받으면서 출장비는 별도로 비용 처리를 출장비 별도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차량 운전 보조금은 과세다 이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출장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차를 가지고 내가 유류비도 내 돈으로 쓰고 도로비도 내 돈으로 쓰고 주차비도 내 돈으로 쓰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 20만 원씩 지원받는 거, 그게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비교통비 따로 다 출장비 따로 받으면서 차량 운전 보조금을 추가로 또 받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과세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출산 보육 육아수당 7번 육아수당이라는 비과세 유형 선택하라는 것이고요. 한도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육아수당, 출산 보육수당. 그 다음에 국외근로소득. 자, 국외근로소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코드가 9번에 있는 국외근로와 10번의 국외근로가 있어요. 9번에 있는 국외근로는 10번의 국외근로가 아닌 형태입니다. 자, 10번의 국외근로는 뭐냐면 원양어선이나 해외 건설에 종사한 근로자. 그러니까 원양어선을 타거나 해외 건설 현장의 근로자는 10번을 적용합니다. 10번 코드를, 비과세 코드를 10번을 선택하면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국외근로자, 사무직 근로자가 되고요. 또 사무직이 아니더라도 해외 건설이나 원양어선이 아닌 국외근로자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래서 이 코드가 9번, 10번 국외근로는 코드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아휴가, 산전휴가, 이거는 11번 육아 산전휴가라고 하는 비과세 유형이 있다.
자, 그래서 요 코드와 설명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을 해라. 1월부터 12월 급여는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급여 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급여 내용 중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2번, 상여금은 12월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3번,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은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공제 이외의 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성동일 씨 그 부양가족 등록했잖아요. 자료가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특별공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죠. 예, 특별 세액공제 받으려면 의료비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에서 다 인쇄해가지고 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예, 차량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 차량 보조금이 실비 변상이래. 실비 변상. 예, 그렇기 때문에 월정액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그랬네요. 그다음에 5번 8월 급여 시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은 8월 25일로 입력해라. 네, 8월달 급여 계산할 때 성동일을 이제 중도 퇴사자 정산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는 8월달 급여 입력할 때는 요 날짜를 사원 등록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월부터 12월 급여는 이게 똑같다 이거예요. 11달 11개월이.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당이죠. 그래서 이거 수당 등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 등록에는 상조회비라는 거 하나 등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메뉴로 가서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 메뉴 가시면은 근로소득 관리의 첫 번째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 볼까요? 네, 급여 자료 입력. 자, 급여 자료 입력. 자, 여기 날짜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수당과 공제 사항을 먼저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추를 먼저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수당 등록 첫 번째 탭이, 두 번째 탭이 공제 등록. 네, 수당 등록, 공제 등록 나눠져 있죠? 자, 수당 등록에 기본급하고 상여는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요. 세 번째 줄에다가 추가해야 될 것을 입력을 해볼까요? 자, 세 번째 줄에 뭘 추가해야 됩니까? 직책수당 입력하겠습니다. 직책수당 엔터. 자, 우리 비과세 중에 직책수당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과세. 자, 과세 누르면 근로소득 유형에서 이것이 직책수당을 급여 지급할 때 줄 거니까 1번 급여에다가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급여 지급할 때 직책수당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으로 또 내려옵니다. 이 옆에 월정 급여에 동그라미 되는 건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냥. 자, 네 번째 줄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수당은 뭐가 있습니까? 연장근로수당이죠. 네, 연장근로수당 입력할까요?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죠. 예, 원칙적으로 비과세. 그래서 2번. 그러면 이제 비과세 감면 코드 도움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1번 연장근로를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001 확인. 네, 그리고 연장근로는 월정이 아니기 때문에 월정에 동그라미가 안 일어나죠. 네, 급여에만 동그라미가 일어납니다. 자, 5번째 줄 내려가서 그 다음에 수당이 뭐가 있냐면 차량 보조금이 있죠. 예, 차량 보조금. 예. 자, 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죠. 자, 2번 비과세. 여기 3번에 자가운전. 3번에 자가운전 확인. 자,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월정이 아니라고 아까 우리 4번에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정액에 가서 가지고 부로 해주세요. 월정액은 아니다. 차량 운전 보조금 월정액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수당이 뭐가 있죠? 식대가 있죠? 네, 식대 비과세죠. 네, 식대 입력하시고 2번 비과세. 그리고 비과세 코드는 2번 식대 하시면 됩니다. 네, 식대는 월정액으로 봐야 돼요. 식대는 월정액으로. 근데 이게 좀 설명하고 좀 안 맞는데. 이게 1월부터 11월까지 식대 모두 지금 10만 원씩 주잖아요. 10만 원씩. 그리고 차량 운전 보조금도 차량 운전 보조금이 지금 성동일시 30만 원. 1월부터 12월 계속. 그럼 이 월정액 일정액을 계속 주는 건데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액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이 말하고 지금 잘 매칭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간의 차이를 두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월정액이라는 것은 지금 성동일시 기준으로 보면 1월 달에도 30만 원 받고 2월 달에도 30만 원 받고 3월에 11월까지 계속 30만 원 받죠? 그다음 밑에 가볼까요? 성동일시가 퇴사해서 없고 노현주 씨는 1년 12달 계속 20만 원 받았죠? 뭐 매월 똑같은 금액인데 예, 조금 여기에서의 월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고 밑에 실제 급여 대장은 매월 똑같은 금액인데 그게 좀 설명이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식대는 월정액 그대로 주시고 비과세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수당이 뭐가 있습니까? 보육수당 비과세죠? 네, 여기다가 보육수당 입력하시고 2번 비과세. 비과세 코드는 7번. 네, 보육수당은 7번 육아수당 확인. 네, 월정액이죠? 매월 똑같으니까 월정급여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죠. 네, 수당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공제사항이 하나 있었죠. 상조회비. 자, 상조회비는 여기 공제 탭에다 입력합니다. 공제 등록.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학자금 상환액, 농특세. 이건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7번째 줄에다가 여기다가 공제 등록 해주면 돼요. 상조회비. 자, 상조회비 유형을 보면은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상조회비에 대한 설명은 없었군요. 그러면 구분을 하지 맙시다. 하여튼 대출도 아니고 기부금도 아니고 해당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월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매월 10,000원씩 뭐 2000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제 항목이 기부금이 되고 여기 공제 유형이 3번 기부금이 돼야 돼요. 네, 그게 아니니까 무구분. 상조회비는 구분할 게 없어. 항목이 해당되는 게 무구분 해주시고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급여에서 여해야죠. 급여에서 공제한다. 네, 급여에 해당하면 여해 주세요. 상조회비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네. 그래서 공제 등록에서 여러분 별로 헷갈릴 건 없어요. 공제 등록에서 여기 구분에 만약에 기부금이다 그러면 3번 기부금 선택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없을 거고요. 상조회비 같이 특별한 그 공제는 무구분으로 해주시면 돼. 무구분으로. 그리고 수당 등록이 중요한데 수당 등록에서 비과세 연장근로 수당이라든가 차량 운전 보조금이라든가 식대 보육수당 이런 것들은 비과세다 하는 거 잘 알아두셔가지고 여기 관련되는 코드도 잘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닫겠습니다. 닫아주시고 자, 1월 급여를 입력하겠어요. 여기다 1월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구분은 상여금은 12월 달에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는 그냥 1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1번. 자, 지급일은 며칠이었나요? 매월 25일. 그러면 2019년 1월 25일이 돼야 되겠죠? 예, 1월 25일. 자, 그러면 사원들 이름이 지금은 현재 3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은 중간에 6월 달에 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1월 달에 급여대장에는 안 나타나죠. 입사 날짜가 아직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김현철 씨 지급액부터 입력을 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김현철 씨 이거 쫙 입력하고 성동일 씨 쫙 입력하고 이것까지 공제까지 노현주 씨 네,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급 성동일 씨 기본급 500만 아니 성동일이 된다. 김현철 씨 기본급이 얼마예요? 450만 원인가요? 예, 450에 직책수당 50. 연장근로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대표이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공제사항에 상조회비 공제해야죠. 상조회비 얼마죠? 2만 원이죠. 여기 상조회비 2만 원 입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선 아래쪽에 이 사람의 과세 소득이 5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과세 소득. 예, 비과세는 없어요. 전부 과세. 그래서 공제계는 60만 1,470원이에요. 그러면 통장에 이체시키는 금액은 지급액이 439만 8,530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것이고요. 이 공제액 60만 1,470원의 내역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21만 600원이요. 건강보험료가 16만 1,500원. 네, 장기요양보험이 13,740원. 상조회비 2만 원, 소득세 17만 7,85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김현철 씨의 1월달 급여대장입니다. 자, 성동일 씨 거 입력하겠습니다. 성동일 선택하고 또 입력합니다. 자, 성동일 씨 자료 33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돼요.
자, 성동일 씨는 차량 보조금하고 식대가 있죠? 차량 보조금이 30만 원에 식대 1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상조회비가 10,000원이 있죠? 상조회비가 10,000원이 있죠? 예. 상조회비 10,000원까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까요? 자, 성동일 씨는 과세 소득이 370만 원이고 비과세가 30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총 400만 원인데 공제되는 금액이 39만 820원이 공제가 되고 차인 지급액이 360만 1180원이죠. 그 공제 내역은 이렇게 된다. 공제 내역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성동일 씨의 비과세 30만 원은 뭐 어떤 소득이냐면 차량 보조금에서는 20만 원, 식대에서 10만 원 해가지고 30만 원이죠. 차량 운전 보조금은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2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만 원 받았기 때문에 1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비과세 30만 원은 저기 차량 운전 보조금 20만 원과 식대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확인됐죠. 자, 노현주 씨 급여자료 입력합시다. 노현주 씨. 기타? 노현주 씨, 자 입력할까요? 270만 원 그리고 20만 원 이렇게 입력할까요? 노현주 씨 270만 원, 20만 원. 자, 노현주 씨의 다른 수당이 연장근로 20만 원, 차량 보조 20만 원 이런 게 있나요? 예. 식대 10만 원. 보육수당도 있나요? 예, 20만 원짜리 3개에다가 식대 보육수당 10만 원. 예. 보육수당도 10만 원. 그다음에 상조회비는 10,000원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현주 씨의 소득은 과세 소득이 320만 원이고 비과세가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급여 월급은 35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비과세가 40만 원 나왔나 볼까요? 자, 차량 연장근로는 이 사람은 사무직이었죠, 노현주 씨. 그러니까 연장근로는 과세예요. 연장근로는 과세고 차량운전 보조금 요 20만 원 하고 식대 10만 원 하고 보육수당 10만 원 이렇게 해서 40만 원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노현주 씨의 비과세 내역은 저렇게 3건이 40만 원인 거예요. 연장근로수당은 사무직이기 때문에 과세.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제 금액이 총 이렇게 되고 차인 지급액은 요만큼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입력을 하고 나면은요, 이걸 모두 입력을 하고 나면 오른쪽에 전체 우리 회사의 기본급 1,050만 원, 직책수당이 모두 합치면 100만 원. 연장근로수당 20만 원, 차량운전 보조금 10만 원, 차량 보조금에 과세가 10만 원, 비과세가 40만 원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1,180만 원, 세 사람 거 합치면 세 사람 거 합친 거에 비과세가 70만 원, 감면 없고 세 사람 거 합한 거 지급액이 1,25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은 모두 세 사람 걸 모두 합친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제계가 이만큼이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회사가
통장 이체 시켜준 금액이 모두 1120만 7,700원이 우리 회사 통장에서 1월달 25일날 이체시키면 됐겠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달 급여 우리가 입력한 거, 그리고 그 수당 등록한 거 제대로 됐는지 한번 우리 수행 결과하고 한번 맞춰볼게요. 자, 수당 및 공제 등록. 자, 수당 등록에서 우리 이렇게 했나요? 직책 수당, 과세, 급여, 연장 근로, 비과세, 연장 근로, 차량 보조금, 비과세, 자가운전. 여기도 월정을 비워놨군요. 월정액이 아니다 해서. 문제에서 월정액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걸 비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식대, 비과세, 코드는 2번 식대, 월정액. 보육수당, 비과세, 육아수당 7번 코드 그대로 하고 월정액이고 급여이고. 우리 이대로 했었죠. 그 다음에 공제등록사항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공제등록사항에서도 우리가 추가한 건 상조회비, 무구분, 급여 동그라미 해줬죠. 네. 자, 그 다음에 1월달 급여를 세 사람 거 이렇게 입력했는가 볼까요? 뭐 소득세로 체크를 해보라 그러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수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도전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하는 거예요. 네. 이건 맞을 수밖에 없죠. 틀리면 프로그램이 틀린 거니까. 네. 이거 가지고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채점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소스로 입력한 거, 그 입력이 제대로, 수당 등록이나 공제 등록이 제대로 됐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급여자료 입력 이게 맞지 않게 입력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맞춰서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월부터는 복사 기능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보면 2월부터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에서 예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나서 재계산을 한번 눌러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섭은 6월에 입사자이므로 6월부터 입력이 가능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진섭을 또 하나 입력해가지고 7월부터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예. 그리고 8월에 가서는 우리가 이 퇴사자가 있기 때문에 퇴사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퇴사자 처리하는 것까지 읽고 우리가 해보겠어요. 8월에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는 사원 등록에서 성동일에 퇴사일자를 이렇게 입력하자 이겁니다. 8월 25일로. 그리고 상단부에 중도 퇴사자 정산을 클릭을 해서 정산을 완료하고 반영을 클릭을 해라. 그러면 차감 징수세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요 화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까지 8월에 중도 퇴사자 정산하고 그리고 9, 10, 11, 11월까지 또 복사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급여자료 입력 1월 거 맞췄으니까 여기를 2월로 바꿔보세요. 2월 구분은 1번 급여.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 2월 달이 되니까 이렇게 딱 선택하면 전월 데이터 복사하시겠습니까? 복사해서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복사 후 재계산을 누르면 복사하면서 재계산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이제 2월 자, 재계산 창에서 누구누구 재계산하느냐? 전체 사원. 그리고 확인. 확인 누르면 3명 모두 재계산 일어나는데 재계산을 해도 뭐 바뀐 내용이 없으니까 1월하고 똑같아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3월도 똑같습니다. 3월 선택하고 급여 복사 후 재계산 전체 사원 모두 체크되어 있죠? 확인 재계산합니다. 확인
네. 다 재계산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4월도 처리하겠습니다. 4월 급여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전체 사원 재계산은 전체 사원을 재계산합니다. 네, 확인. 5월도 급여 주겠습니다. 5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또 한번 확인. 자, 6월 달 급여 주겠습니다. 6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확인. 자, 그런데 6월부터는 이제 이진섭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늘었어요. 예. 노현주까지는 1월부터 6월까지 그대로 넘어오면 되는데 이진섭 데이터는 이제 새로 넣어야 돼. 6월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쪽 급여 자료에 이진섭 씨 자료 있었죠? 예. 이거 보시고 이거를 6월 급여에다 입력해라 이겁니다. 요거 17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이진섭에다가 170만원 10만원 연장 근로가 얼마예요? 30? 글씨가 작아서 연장 근로 30만원이죠? 1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식대 10만원 보육수당 없죠? 그 다음에 공제에 가서 상조회비 만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진섭 씨를 보게 되면은 과세 180에 비과세 40 비과세 40을 한번 맞춰볼까요? 식대 비과세 연장근로 비과세 요 두 개가 40만원 맞죠? 자, 이진섭 씨 6월 급여 대장 만들었습니다. 이제 7월부터도 계속 4명이 되겠죠? 자, 7월달 급여 주겠어요. 7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네. 자, 쭉 보면 모두 다 4명 다 7월로 넘어갔습니다. 8월도 복사하겠습니다. 8월 급여 주겠습니다. 8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8월 달에 할 일이 있었죠? 예. 무슨 할 일이 있었느냐? 8월 달에 할 일이 예. 8월 달에 퇴사자가 발생합니다. 성동일 씨. 그래서 성동일 씨가 급여 받는 날 퇴사를 해요. 8월 25일 날. 그래서 사원 등록에 가가지고 여기 이 날짜를 퇴사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대장에 와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완료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완료하고 반영을 클릭해라 이랬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중도 퇴사자 이걸 하고 밑에 반영이라는 단추가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사원 등록에 가야 되겠습니다. 자, 8월 급여 다 처리됐죠? 그러면은 사원 등록 메뉴에 다시 갑니다. 가서 성동일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20번 여기 퇴사일자 입력해요. 2019 08 25일 이렇게. 네. 그러면 성동일 씨 이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퇴사자는 색깔이 변해요. 이름이. 자, 급여 자료에 와요. 급여 자료에 와서 다시 한번 재계산을 눌러보세요. 재계산 저 위에 상단에 있어요. 재계산. 그리고 재계산 누르고 확인 누르면 성동일 씨 이름 여기 파란색으로 나오죠?
예. 성동일 씨. 재계산 누르면 이게 중도태사 정산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자, 아직은 성동일 씨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이 없죠. 지금 8월 달에 퇴사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위에 중도퇴사자 정산. 자, 성동일 씨 여기 체크하시고 중도퇴사자 정산 누르겠습니다. 네, 이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연말정산 자료예요. 연말정산 자료인데 이제 뒤에서 많이 볼 텐데요. 자, 맨 위에 성동일 씨가 8월 달까지 받은 총 급여가 2,96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본 근로소득 공제 있죠? 예,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하고 8개월 동안 받은 거 이게 969만 원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1,990만 원. 거기에 그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우리 500만 원 이하는 70%, 또 500만 원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40% 이런 식으로 그 근로소득 공제율이 있죠. 일정하게 해주는 거 누구나 그거고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 공제를 하죠. 그래서 본인 150, 부양가족 2명 300, 네. 그래서 450만 원 인적 공제 빼고 또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게 8개월 동안 130만 원, 건강보험료로 납부한 거 103만 원, 고용보험료로 납부한 거 19만 2천 원.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 공제, 건강보험료 소득 공제, 고용보험료 소득 공제, 예, 그 4대 보험료 공제한 거 전부 여기서 소득 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를 다 더했더니 이렇게 추가 소득 공제를 인적 공제 말고 물적 공제를 더했더니 이만큼 120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차감 소득 금액이 뭐냐? 아까 여기 근로소득 금액 1,990만 원에서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를 다 빼니까 1,900만 원에서 빼니까 차감 소득 금액이 1,284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택과 관련된 소득 공제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빼주는데 성동일 씨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게 그 사람의 과표가 됐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그러면 이 과세표준을 가지고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죠. 예. 2천만 원 이하는 6%. 그러면 이 사람이 1,2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죠. 그러면 1,284만 8,160원 곱하기 6% 하면 세금이 이만큼 나와요. 84만 7,224원. 84만 7,224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물음표 누르면 여기 내역이 다 나옵니다. 이게 6%부터 42%까지 있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 표예요. 이게. 그래서 세금이 84만 7,224원이다. 그런데 세액공제를 또 해주죠.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거에 55% 46만 5천원 세액공제 해주고 또 이 사람이 자녀가 한 명이 있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가. 그래서 15만원 세액공제. 그 다음에 출산 입양자가 이번에 한 명 있었어요. 예, 첫째니까 23만 1,000원. 23만 1,000원.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가 요 세 개 다 합치면 대략 한 80만 원 정도 되죠? 예, 80만 원이 넘나요?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세액공제 계가 84만 7,000원. 그러면 여기서 산출세액이 84만 7,227원인데 224원인데 세액공제가 그거를 오버했어요. 이거를 오버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더 이상 세액공제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0원이 나오죠? 0원. 자, 따라서 성동일 씨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정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기납부세
여기 1월부터 8월까지 8월 달은 아직 안 됐죠.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만큼이에요. 합쳐서 48만 130원. 결정세액이 안 나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7개월 동안 저기 세금을 공제했잖아요. 급여 주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48만 130원 나오죠? 이거를 반영해 가지고 급여를 8월 급여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반영을 눌러 보세요. 자, 밑에 반영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영되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에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원래는 지급액이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요 마이너스 48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4대 보험 이거 다 빼고도 오히려 14만 9천 원을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더해져 가지고 성동인 씨는 8월 달 급여를 414만 9,900원을 받아가면 된다. 네, 이게 중도 퇴사자의 정산입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자의 정산 자료를 출력해서 성동일 씨한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달 8월 달 급여를 9, 10, 11월 달로 복사해야 되겠죠.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9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고 확인. 자, 9월 달에 성동일이 빠져 있죠? 자, 10월로 복사하겠습니다.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자, 11월이 됐어요. 11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네, 11월 달까지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급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여 대장에 이 부분, 이 부분이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할 차례입니다.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급여 대장은 뭐냐? 12월 급여 대장이에요. 12월. 그래서 12월에는 상여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여가. 그래서 12월 급여는 복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12월로 선택을 합니다. 구분이 달라요. 급여 더하기 상여. 급여 더하기 상여. 자,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하시군. 네, 복사 후 재계산 일단 할까요? 예, 복사 후 재계산. 그러면은 상여만 입력이 안 되고 나머지는 11월 달 것이 그대로 옵니다. 자, 확인 누르고, 네, 확인 누르고, 여기서 빠진 것만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죠. 자, 김현철 씨 기본급 450은 그대로 두고, 상여금에다가 500만 원, 직책수당 그대로 두고, 상조회비도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현주 씨 입력하겠습니다. 기본급 변함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 상여 350. 자, 나머지 수당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 20, 20, 12개. 예, 나머지는 그대로네요. 이진석 기본급 그대로인가요? 네. 상여도 170. 자, 직책수당 10만원에 연장근로 30만원. 네, 차량 보조 없고 식대 10만원 그대로고, 네, 상조회비는, 네, 나머지 뭐 상여금만 추가 입력하는 거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급여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급여 더하기 상여로 해준다. 상여가 있는 달은 여기를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상여가 있는 달은. 자,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까지 급여 지급을 다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행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급여 자료 입력은 12월 달까지 급여 자료를 입력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한번 수행 결과를 정리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12월 아까 여기까지 우리 확인했죠? 퇴사 자료 한다는 것까지. 자, 동그라미 2번에 12월 급여 대장을 보고 급여와 상여 입력을 한다 이거예요. 9번은 이 급여 더하기 상여를 선택했죠. 그래서 김현철의 급여 더하기 상여를 이렇게 다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혹시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계산한 거하고 한번 세금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딱 맞아야 기분이 좋을 텐데. 저기가 김현철 씨 797-050-79700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현주 씨도 맞나요? 83,030원에 8,300원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진섭 씨는 세금이 없죠? 예, 이진섭 씨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2월 달까지 급여 대장 만들어 봤어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하겠습니다.